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21번, 121번째 시간이고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 습관, 단계별 정리라고 한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돌아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121번째 거 봐주시면 됩니다.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로지 제가 사고 있는 거 혹은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식이나 투자 혹은 매수, 매도도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단계별로 이게 이거 오타네요. 투자하는 거 한번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가끔 이제 평생연금 배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평생연금을 배당처럼 받고 싶어서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드는 그런 습관을 좀 키우자는 취지로 이 영상을 늘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계별로 보면 1단계, 2단계, 3, 4, 5, 6, 7단계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 꼭 2단계가 맞다, 틀렸다, 이 단계는 합쳐도 된다, 띄워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걸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이런 친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어쨌든 어떤 투자를 시작하든 그 투자를 시작할 때는 내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목표라는 게 꼭 설정이 돼. 이게 목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나는 왜 배당을 받는 것인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죠. 사실 이게 의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문이 아니라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고 좀 이제 지지난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언젠간 저도 은퇴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은퇴를 하실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결국은 은퇴를 할 텐데 그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는 꼭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 영상, 제 블로그의 이름도, 제 유튜브 그 내용의 이름도 다 평생연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좀 적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월세처럼 생활비도 좀 이제 보충되면 좋고요. 이로써 그냥 경제적 자유 이루는 게 가장 좀 아름다운 꿈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는 이런 예죠. 내가 매월 한 10만 원 받을 거야. 20만 원 받을 거야. 이 좋은 예가 최근에 제가 코덱스 리츠 가지고 제가 매달 10만 원 받기 위해서 우리 몇 개 살 겁니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코덱스 리츠 가지고 10만 원을 받으려면 약 3,400주를 사야 됩니다. 엄청난 주식이죠. 그래야지 한 1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와요. 한 주당 39원이라고 하는 이게 배당이 나오고, 그죠? 한 주당. 지금 한 주가 이제 한 4천 얼마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제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거 내용 쭉 보시겠지만 항상 그날 어떤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일지라던가 아니면 제가 추천하는 이런 거 좀 괜찮아 보인다 아니면 이런 특성 있는 주식도 있다 ETF도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월 배당도 하지만 분기 배당 쪽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좀 분배를 좀 해야 된다는 거. 목표를 세웠으니까 뭘 살지 분배 혹은 배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한국 거만 사는 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국내외 주식을 다 해야 됩니다. 부동산 아니고서는 국내외 주식 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월배당이 아니어도 되고 분기 배당이어도 되고 그리고 분기 개별 주식도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달리 있는데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무조건 월배당에 그다음 ETF만 좀 생각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부터는 분기의 개별주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합시다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한투자하고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기업은행을 각각 소량이지만 조금 매수를 했었고요. 배당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공유하고. 자, 그러면 일단 목표도 세웠고 어떤 거 살지 배분 혹은 분배도 했고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배분을 받으려면 분배를 받으려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종목, 그냥 관심 종목으로 저장한다고 해서 얘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죠? 얼마를 받으려고 목표를 했으면 얼마를 넣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자동 이체를 하실지 아니면 자동 매수를 걸지는 본인 판단이지만 어쨌든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하는 루틴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매달 얼마씩 쓰겠다, 뭘 사겠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주 이상 사자는 게 목표거든요. 물론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장이 제가 원하는 그떤 가격 레인지에 안 들어오면 안 사고 그 다음날 좀 더 산다던가 아니면 많이 하락했을 때 좀 추가 매수를 많이 한다던가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매일 한 주 이상은 사자라는 게 제 자동 루틴입니다. 네, 그런 설정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목표 세우고 분배했고 투자했으면 배당이 생길 거잖아요. 맞습니까? 배당금이 생기죠. 그죠? 배당금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배당금 가지고 생활비 쓸 거냐 아니면 이 배당금 가지고 예 맞아요. 재투자할 거냐 이거죠. 그런 전략도 세우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거 반반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로도 쓰고 재투자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루틴은 끝났어요. 이 네 가지 1번부터 4번까지로 하게 되면 루틴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뽑은 거니까요. 돈을 찾았으니 이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시 내가 재투자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사실 이런 루틴은 끝났지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편입 편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목을 저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 사실 저도 종목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종목을 하루하루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남이 좋다고 하는 종목 쫓아가는 것보단 정말 실속 있고 좋은 종목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혹은 이런 공부에 시간이 없으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맞아요. 이런 좋은 내용들을 알려주는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글들을 좀 찾아 연구하고 분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설령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도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판단은 본인 몫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니 연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거론되는 목록, 거론되는 혹은 우리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해도 그죠? 얘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얘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다음에 물론 포트폴리오죠. 얘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편입하고 편출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도 ETF들도 다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하물며 거기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수익을 안 주거나 배당이 컷됐거나 이런 좀 이상한 것들은 그냥 좀 추려내시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경험 수량이나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경험 수량으로 못 박은 거는 그거 수량까지만 사기 때문에 사실 편출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합니다. 편입은 하는데 편출은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수를 중단해 버려요. 그래놓고 원금 회수될 때까지 쭉 빨아먹는 거죠. 빨아먹는다는 표현은 분배금을 빨아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좋은 걸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했으면 이제 배당 컬린더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제 그 주배당도 하고 있고 월배당도 하고 있고 분기배당도 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연배당이거든요. 연배당도 하고 있고 사실 이 안에 보면 1배당도 요즘은 생긴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반기배당도 있고요. 배당은 이미 이제 받고 계시니까 배당 받을 때 기분이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열이면 열, 혹은 100이면 100 배당 받을 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당 받을 때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 배당을 한 달에 한 번 느낄 거냐, 그 배당을 한 달에 10번 느낄 거냐, 그 배당을 한 달에 20번 느낄 거냐, 그 차이예요. 이런 칼렌더를 만들게 되면 언제 며칠 날 이게 들어오게 되고 이게 스케줄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세워질 거고. 어쨌든 저는 배당을 매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되게 고민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게 바로 배당 칼렌더예요. 한 달에 한 번 받은 배당도 흡족한데 만족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매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욕심이라고 얘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배당 칼렌더도 만들어 보시는 게 6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세금을 고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계좌에서 지금 매수를 중단했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만 사고 있고 국내 주식은 ISA 계좌로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물론 일반 계좌에 갖고 있는 그 이제 우리 국내 ETF 개별 주식들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어, 이게 금융소득이 뭐 이거 2천만 원 이상인가? 맞죠? 어떤 그 아마 기준이 있지 싶은데 그거 넘어가게 되면 또 과세 표준 구간이 달라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세 계좌를 좀 사용하라. 특히나 저는 이제 IRP나 퇴직연금은 아직은 넣지는 않았고요. 저는 어떤 위주냐면 돈을 일단은 저도 생활비로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ISA 계좌를 좀 스타트한 거고 저는 ISA 계좌를 다 채울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IRP나 저축연금, 연금저축 이런 데로 넘어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세금 좀 비용 이런 걸 고민하셔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일반 계좌냐 무슨 절세 계좌나 이런 거는 꼭 고민하셔야 되는데
근데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절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곳에다가 먼저 투자를 시작하는 게 그 계좌를 쓰는 게 우선은 맞다고 봅니다. ICA 계좌는 3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한데요. 어쨌든 3년만 채우면 세금을 이제 뭐 분리과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덜 내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돈을 못 찾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ICA 계좌를 쓰는 거예요. ICA 계좌에서는 입금하고 출금이 좀 자유로워요. 다만 정해진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넣었다 뺐다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감안을 좀 하셔서 계좌를 좀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까지 7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21번째 시간이고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는 투자 습관 단계별로 정리했다는 거.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자산 배분 분배하는 거, 세 번째 자동으로 매수하는 방법하고, 네 번째 재투자 어떻게 할 건지, 다섯 번째 그다음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것 그겠죠? 편입하거나 편출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 달에 내가 몇 번 배당 받을지 또 배당 칼린다도 필요하고, 끝으로 이제 세금, 아주 중요한 세금 문제 고민하시라는 거. 자, 그걸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 늘 강조하지만 본인 몫입니다. 지금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다 100% 진실이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진실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판단은 본인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것만 잘 듣고 소화하셔서 본인 거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주시고요. 절대 다른 사람을 뭐 의심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돼요. 항상 본인 판단은 본인 몫이라는 거예요. 결정은. 그죠? 매수 버튼 누르는 거 본인이 누르는 거잖아요. 매도 버튼 본인이 누르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듯이 항상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실 때도 좀 강조드리고 싶지만 제 영상이 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 거도 보고 다른 내용도 보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좋은 정보를 더 크리티컬하게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좀 썰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요. 꼭 성공 투자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